안녕하세요, 닥터 케빈입니다. 오늘은 팔자주름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팔자주름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들 받으시는 부위예요. 그런데 이제 접근 자체를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팔자주름이 발생하는 요인이 사람들은, 고객님들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잘 웃기 때문에 생긴다. 잘 웃기 때문에 생긴다라고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팔자주름 주변의 볼륨이 어떤가? 우리가 그 입술 둘레근 쪽에 그 위를 덮고 있는 지방, 연부조직 볼륨이 어떤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팔자주름 같은 경우에 여러 타입이 있어요. 생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자, 한 가지씩 들어볼게요. 제가 실제 케이스에서 많이 보는 것들을 많이 해볼게요.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앞광대 필러가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웃을 때 사과 모양처럼 된다고 해서 사과 애플 인젝션이라고 해가지고 애플 쉐입의 하트 쉐입의 라인을 만든다고 해서 앞광대를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앞광대를 계속 맞다 보니까 팔자에 대한 부분과 이제 경계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앞광대를 잘못 맞으시면 팔자도 도드라질 뿐더러 눈 밑 고랑과의 경계도 생기게 돼요. 그래서 앞광대 필러 맞으실 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앞광대로 인한 어떤 팔자주름이 오히려 가속화되고 경계져 보이는 부분. 자, 두 번째는, 자, 보세요. 얼굴에 볼륨이 부족한 경우인데 팔자만 부족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 우리가 여기가 템포랄리스 머슬이라고 해가지고 관자놀이 쪽에 거대한 근육이 있어요. 그 위를 덮고 있는 지방이 있고, 자, 이 부분이 나이가 들수록 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볼 쪽, 광대 쪽 지방 팻 패드가 있어요. 이쪽이 또 꺼집니다. 이쪽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꺼지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피부가 내려와가지고 팔자가 이렇게 생긴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팔자만 채운다고 될까요? 팔자만 채운다고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르고 얼굴 윤곽이 거의 뼈 윤곽이 다 드러나는 경우에 관자와 외측볼과 앞광대를 메어가지고 리프팅 효과를 주면서 리프팅 효과, 자 보십시오. 채우게 되면은 약간 이렇게 연해지죠. 이 상태에서 팔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얼굴 볼륨이 없어가지고 피부 처짐이 가속화되는 경우에 팔자 이외의 이 인접 부위, 멀게는 이 주름을 만들게 되는 벡터의 방향대로 이렇게 볼륨을 채워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는 제가 아까 필러를 앞광대만 넣어서 과하게 된 경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방 이식을 굉장히 여러 차례 하시고 이 앞광대와 이 외측볼 쪽에 이 늘어지는 볼륨들 때문에 마리오넷 주름과 입가주름하고 팔자가 같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면 인대가 잡고 있는 지방 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지방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과도한 볼륨들을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팔자는 무조건 채우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지방 이식이나 필러로 인해서 굉장히 과해서 이 밑볼륨까지 내려온 경우에는 제거를 오히려 통해서 팔자주름을 연하게 만들어서 작업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자, 네 번째는 정말 팔자주름에만 필러를 해도 되는 경우인데 실질적으로 팔자 필러를 하시고 나서 몇 개월 안 가던데요. 2, 3개월 지나니까 다 빠져버린대요. 실제로 그거는 팩트입니다. 팩트. 필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제대로 채우질 못해서 그래요. 자, 보십시오.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 웃고 기침하고 안면 근육들을 쓰게 되죠.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쓰는 경우가 눈 주위와 입 주변입니다. 입 주변은 쉴 새 없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수축 이완을 통해서 주변부 근육과의 굉장히 마찰이 많은 부분이에요. 영향을 많이 받는 부위란 말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근막 위에서부터 피부 바로 밑에까지 굉장히 두껍게 깔아요. 예를 들면 이 필러를 깔고 90도로 이렇게 버티컬하게 슬라이싱을 해보면 우리가 조각 케이크 한 층 한 층 쌓인 것처럼, 그래페처럼 요렇게 한 겹 한 겹씩 쌓습니다. 그런데 팔자주름이 필러로 채우고 나서 왜 오래 못 갔느냐고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예전 팔자 필러를 시술을 할 때 어떻게 넣었냐면 조그마한 바늘 가지고 이 선 부분만 피부 바로 밑에까지만 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필러가 압박을 과연 잘 견뎌내고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팔자는 우리가 여기 입꼬리 옆에서 시작해서 굉장히 콧볼 옆에까지 과감하게 채워줘야 돼요. 화살 촉 모양으로 이렇게 채워줘야 됩니다.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콧볼 옆에까지 반드시 박리를 해서 잘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팔자가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는 부위이기 때문에 입자가 작아서도 안 되고 입자 간의 결합력도 좋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필러를 깔 때 근막층부터 피부 바로 밑에까지 우리가 이제 캐뉼라로 시술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캐뉼라가 비칠 때까지 작업을 해요.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1년, 2년 지나도 자연스러운 라인, 오래가는 라인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팔자 필러가 무조건적으로 팔자 주름이 있는 경우에 통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떤 타입이신지를 봐야 돼요. 예를 들면 과체중이에요. 타고난 얼굴 볼륨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웃으면 굉장히 악광대가 많이 나와요. 이런 경우에는 지방 볼륨을 줄일 수 있는 주사로 이쪽 광대와 광대 하부 입가 쪽에 처지는 지방들을 어느 정도는 디볼륨아이징 볼륨을 줄여놓고 팔자를 시술해야 돼요. 그래서 팔자 주름은 원인 분석부터가 잘못돼 버리면 굉장히 난해할 수 있다. 자, 아시겠죠? 팔자 주름의 원인 분석이 제대로 되고, 두 번째는 까는 테크닉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입자를 쓰느냐,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팔자 주름 이야기였습니다.